안녕하세요. 농지 오케이 윤세입니다. 농지 강제 매각과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해서 최근에 농지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나 농지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나 굉장히 불안해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그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방송을 했는데 오늘 다시 요약 정리해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그 대통령 지시가 있은 후에 네 번에 걸쳐서 칼럼 글도 썼었고 유튜브 방송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좀 풀어놓다 나니까 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셔서 오늘은 좀 조목조목 요약을 조금 더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요즘 농지 강제 매각이라는 말이 사실이냐? 예, 이 사실은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서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정확한 법령 기준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헌법이나 농지법 어디에도 강제 매각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사유재산을 강제로 매각할 규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더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농지법에서는 없다. 그래서 농지처분명령하고 대리경작명령이라는 것이 농지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확대 해석하면 강제 매각처럼 보이지만은 법적으로 강제 매각 규정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확대 해석하면 이거를 갖다가 요 두 개를 갖다가 강제 명령에 강제 매각에 준한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원칙적인 말에서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분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작용 중인 사람, 현재 작용 중인 사람이고 올해도 작용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렇다면은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현재처럼 작용하거나 올해 작용을 하면은 법적으로 무엇으로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가끔 가다가 이 유튜브에 나와서 제촌 지역이 아닌 것을 작용하는 것도 문제 삼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농지법에서는 전국 거리 제한이 없습니다. 예, 작용에 대한 거리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에 있는 농지라도 본인이 작용만 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다. 다만 제촌이라는 말이 나오고 소득이라는 말이 농지와 관련돼서 나오는 경우에는 이거는 전수 세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문제에서 사업용 판단, 비사업용 판단할 때 하는 얘기지 작용과 관련해서는 거리 제한 없이 본인이 작용만 하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 그다음에 농지은행에 위탁하고 있는 사람. 현재도 농지은행에 위탁하고 있고 지금도 올해부터라도 농지은행에 위탁하기로 신청을 해놓고 있는 분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법에서 정한 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은 그대로 농지은행에 위탁하시면 되고 나중에라도 본인이 작용하려고 한다든지 이럴 때만 농지은행에서 그저 기간이 끝난 후에 작용을 하시면 별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용하고 있거나 올해부터 작용하려는 분, 현재 농지은행에 위탁하고 있거나 올해부터 농지은행에 위탁하려는 분, 현재대로 그대로 하시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작용에 대한 규정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작용에 대해서 많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그럽니다.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 본인이 농사 짓는 것만을 말합니다. 어, 제 소유인데 제 집사람이 짓는 것도 이것도 임대차입니다. 그다음에 제 집사람 걸 제가 지어도 임대차입니다. 한 집에 살고 부부이니까 된다? 아닙니다. 우리는 재산이 전서 별산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따지는 거기 때문에 소유자 본인이 짓는 것만 작용이고 조금 전에 배우자 것을 그렇게 짓는 거는 임대차입니다.
부모 거를 자식이 줘도 임대차입니다. 자식 거를 부모가 줘도 임대차입니다. 한 집에 살고 따로 살고 상관없습니다.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경이라는 것은 내 땅을 내가 짓는 것만 자경이다. 그 나머지는 다 아니다. 임대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다음에 개인간 임대차 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개인간 임대차가 되는 농지인지 법에서 예외적으로 개인간 임대차가 되도록 해준 건지 아닌지 이거부터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외 조항에 들어가면 유지하시면 되고 그대로 하시면 되고, 예외 조항에 안 들어가는 농지인데 그렇게 하고 있었다 그러면 바로 농지은행에 위탁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이걸 안 하면 이런 처분 명령이라든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받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허용하고 있느냐 아니냐, 개인 간 임대차를 그거를 따져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농지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휴경이나 타용도로 쓰는 거. 이거는 당장의 원상복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다른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원상복구를 해서 농지 상태로 만들고 올해부터 작용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하거나, 또 개인간 임대차가 허용되는 거라면 개인간 임대차를 하시거나,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농지를 관리하셔야 됩니다. 휴경타용도는 가장 급한 것이 원상복구다. 이것부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농지를 취득해서 농사 지시려는 분들한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취득하고 3년간은 반드시 작용해야 합니다. 본인이 취득하고 3년간은 반드시 작용해야 한다는 거. 3년 이후에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도 농지은행에 위탁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상속농지만큼은 지금 새로 취득하는 것도 3년 작용 의무 기간이 없습니다. 이건 바로 해도 됩니다. 그 나머지는 다 그 아까 작용 위탁 개인 간 임대차 이거를 좀 생각해서 하셔라. 판단해서 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이번에 같이 나오는 것이 농지 투기 단속이다 보니까 농지 취득할 때 대출받은 것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받을 때 용도하고 현재 사용하는 게 다르다면은 잘 조정하시거나 그거를 제대로 활용하시거나 이렇게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금리가 조정되거나 대출을 회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에 지금 이 대출 기관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하셔라. 그러면 개인간 임대차가 허용하는 농지가 어떤 거냐, 그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농지는 96년도에 농지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부터 취득한 농지. 어떠한 방법으로 취득했더니 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 그 다음에 상속받은 농지는 어제 받은 것도 됩니다. 상속받은 농지. 그 다음에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하고 이농한 농지. 그 다음에 60세 이상이면서 5년 이상 농업 경영에 이용한 농지. 이런 것들은 개인 간 임대차가 허용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실 적에 특히나 여기서도 중요하신 게 8년 이상 농업 경영 후 이농이라든지 60세 이상이 5년 이상 농업 경영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있다 이 얘기예요. 나는 분명히 8년 이상 했어. 근데 입증을 하지 못하시면은 이것도 처분 명령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차라리 아리까리하다. 이런 것들은 차라리 농지은행에 위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 임대차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 적법한 농지 보유 관리 방법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원칙은 농지는 자경이다. 자경은 누구라고요? 소유자가 농사 짓는 걸 자경이라고 한다. 배우자 것 내가 농사 져도 안 된다. 내 것을 배우자가 져도 그건 임대차다 이 얘기예요. 부득이한 경우에 임대차가 가능하다. 그래서 자경이 어렵다면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것이 가장 좋다. 가장 좋고, 다만 법에서 허용하는 농지라면 개인 간 임대차도 가능하다. 가끔 가다가 개인 간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는데 배우자가 짓고 부모가 짓고 자식이 지니까 이거는 가족이니까 되지 않느냐. 야, 안 됩니다.
그것도 남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안 지면 농지은행이 위탁이다. 농지은행에 위탁 안 하고 개인 간의 임대차를 허용하는, 법에서 허용하는 건 개인 간 임대차가 가능하다. 근데 그것도 유의하셔서 하셔라. 명백하게 상속받은 농지 96년 법 시행 이전에 한 거. 이거는 큰 문제가 없지만 8년 이상 영농했다든지 5년 이상 하고 60세 이상이라든지 이거는 입증의 책임이 본인한테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판단하고 하셔라. 그러니.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강제 매각은 없다. 없습니다. 자격 위탁 외에 임대차만 지키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에서 정한 대로만 하시면 큰 문제가 없다. 근데 내 임의대로 판단하진 마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거에 대한 정리한 그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뭐 쭉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또 대통령이 농지 전수 조사를 해보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네 하겠습니다 했는데 아직 농림부에서는 이거에 대한 조사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수립하지 않은 것은 현재까지는 농한기였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3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농사 준비에 들어가고 농사가 시작되는 4월, 5월, 6월, 그래서 저는 올봄 일제 전수조사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지금 농한기에 나가서 조사를 한다는 것도 작년도에 농사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보는 정도이고, 이거를 누가 지었는지는 아는 게 더더군다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4월경부터 농사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조사를 단계적으로 해서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은 일단 전수조사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전수조사를 했어요. 하게 되면은 작용한 거 일단 작용으로 해서 빠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지은행 위탁한 거 적법하니까 빠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간 임대차를 하고 있는 거, 개인간 임대차를 하고 있는 거가 있다 그러면 이것이 개인간 임대차가 허용되는 농지냐 아니냐를 구분하게 될 것이고, 허용되는 농지라면 또 예로 빠지는 거고, 허용되지 않는데 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건 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되느냐? 개인간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는데 개인간 임대차를 하고 있는 농지, 그 다음에 휴경하고 있는 농지,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농지, 이거는 전부 해당이 됩니다. 옛날에 상속받았는데 주거 지역에 있는 농지인데 휴경하고 있다. 뭐 이러니까 이거는 법에 저촉이 안 된다. 법이 생기기 전부터 나는 가지고 있던 농지다. 다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2023년도인가요? 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농지는 작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작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의무화돼 있어요. 농지법에 아예. 예. 그래서 6조 1항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돼 있기 때문에 모든 농지는 농사를 지어야 된다. 농사를 못 지면은 작용을 하거나 자우지간에 해야 된다. 또 농지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 이건 불문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한 다음에 아까 개인간 허용되지 않는 농지인데 임대차를 하고 있다. 또 휴경하고 있다.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청문 처분 의무 통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처분 의무 통지를 하게 될 것이고, 처분 의무 통지를 받으면은 이때 당시에 이의 신청 기간이 있고 유예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일정 기간 받고 나서 처분에 대한 그 결과를 만들게 될 겁니다. 심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유예해 줄 건 유예해 주고, 그 다음에 처분을 해야 될 거는 처분 통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처분 명령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처분 명령을 할 때는 6개월 내에 처분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될 겁니다. 예, 여기서부터가 이제 강제 처분의 어떤 그 반 그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 기한을 주어서 처분을 하게 되고, 이 처분 명령이 나온 이후부터는 그 누구도 이거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때도 이의 신청을 한다거나 재판을 해가지고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방법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거를 바꿀 수가 없다. 이건 이때부터는 이제 강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 내에 이걸 처분하지 않으면은 그때 가서는 다시 이행강제금이라는 걸 부과합니다. 근데 이 이행강제금은 만만치 않습니다.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 중 높은 가액의 25%를 매년 처분할 때까지 부과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유휴지나 타용도 사용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농지로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죠. 이 경우에는 처분하려고 해도 농취증이 나오질 않습니다. 불법 사용하고 있는 농지는 농취증이 발급이 불가해요.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게 이건 무조건 지금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하는 얘기는 그래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절차가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때 아시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최근에 구입하시는 것들 또 앞으로 구입하시는 것들을 내가 농사 짓겠다고 하고서 농사를 안 짓는 거 작용을 하겠다고 안 하는 거 최근에 농사 짓겠다고 구입을 하고서 안 한 것들은 지금 현재 농지부서에서 솔직하게 농지 취득 자격증명 허위 발급이라는 걸로 처벌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그거는 그렇게 했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근데 농지 취득 자격 허위 발급 신청을 했다고 해서 처벌을 하게 되면 농지 가액만큼 벌금을 부과합니다. 농지 가액만큼. 엄청 큰 벌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의 못하고 있고, 이 처분 명령 제도가 있으니까 처분 명령으로 지금들 많이 했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어쩌면 그걸로다가 하는 분들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하셔라.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작용하시는 분, 농지은행에 위탁하신 분, 아무 상관없습니다. 법대로 잘하고 있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올해부터 그렇게 하시는 분, 예,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주의하실 분이 개인간 임대차 하고 있는 분,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역시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농지은행에 반드시 위탁을 하셔야 됩니다. 작용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휴경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 지금 즉시 원상복구하고 농지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작용을 하든 임대를 하든 위탁을 하든 관리를 성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산 관리는 내 자산 관리고 법에서 정한 대로 우리가 지키는 것이 순리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옆으로 편법으로 또 위법하게 하면서 내가 잘했다고 잘났다고 하시는 분들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예. 지킬 거 지켜가면서 우리가 개인이 자기 자산을 불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다 개인들의 어, 욕망이고 또 우리가 가진 어떻게 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탓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대로 지켜가면서 농지 투자 이런 거 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성공해서 부자로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예.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